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참 한 주간 무지 힘들죠. 어저께는 반대가 가능한 자리였었는데 의외의 한 방이 시장을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핵 타격을 비준했다. 그 비준을 미국에 통보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 통보라는 얘기는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 또 장중에는 개성공단에 일하는 사람들이 10일까지 철수하라라는 오보가 나오면서 이것이 또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고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쓸 카드를 다 썼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마지막 카드다라고 본 게 북 핵실험이었죠. 그러면 핵실험 다음에 나타났는 것은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인데 이 카드를 써버렸죠. 이제 나머지 카드가 또 있냐 그런다면 핵을 안 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고요. 핵을 쏘게 되면 무력의 진압을 당하겠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북한이 해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우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을 외부로 표출하는 모습이고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참 손해가 많죠. 그렇지 않아도 추경이 20조가 슈퍼 추경이네 이런 얘기 하는 판국에 북한 때문에 국방비 중에서 12조 정도를 공군의 비행기 F-35를 사는 쪽에 돈을 쏟아붓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을 만약 경기에 투입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저께 시장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했던 시장의 뉴스는 일본은 BOJ 통화정책 회의, 그 다음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BOJ는 너무나 소문이 많았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었죠. 그런데 양적 완화를 무제한적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매달 7조엔 정도를 자산 매입에 투입하겠다고 하죠. 이 7조엔이 도대체 얼마일까 하면 우리나라는 추경을 지금 20조 하는데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열심히 국채 발행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7조엔이면 84조입니다. 매달 84조씩 시장에 투입을 하는 거죠. 거기다 본원통화가 136조엔인데 이거를 200조엔 넘게까지 2015년까지 만들겠다고 하죠. 그러면 완전히 시장을 돈으로 쳐바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돈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로 성공을 하고 있죠. 물론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를 살려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일본도 역시 완전히 바닥까지 일본 대지진 때문에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것이 역시 돈의 힘입니다. 유로존도 완전히 문제가 됐었는데 마리오 드라기라는 인물이 하나 나타나서 LTR하고 OMT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도 역시 카드가 됐죠. 금리 인하가 0.25%면 0.25%를 인하하게 되면 GDP 성장률이 0.2% 정도가 성장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현재 목표라는 게 2.5 정도 되니까 3%까지 가는데 금리 인하 0.5%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거를 요구하고 있고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ECB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금리는 동결을 했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데 양적 완화를 할 만한 게 뭐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LTR로 돈을 풀어줬었는데 1차 LTR의 일부는 벌써 갚는 걸 봤을 때는 양적 완화해서 유로존이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금리 인하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로존도 마리오 드라기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주가가 올라왔다?
어림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하나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8만 5천 건이 나와서 시장 예상치보다 3만 2천 건이 증가하는 모습인데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죠. 이게 시장 유동성이 참 많이 풀렸다라는 부분이죠. 어제도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원이 실제로 굉장한 비둘기판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한 언급할 정도인데도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한번 살려놓으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왔고, 추경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금리 인하가 이제 될지 안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제가 왜 오늘은 마리오 드라기라든가 BOJ 구로다나 이런 사람들을 또 벤버네키 예장을 얘기를 하냐면, 한국은행 총재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뭐 합니까? 금리 인하 안 하고 싶어 하고 있죠. 이유는 전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실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실험이 아니죠. 벌써 결과가 다 나와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요. 그렇다면 사실 통화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핍니다. 지금 미국도 재정정책에 실패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퀘스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돼서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임금의 5%를 9월 말까지 반납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좀 재정정책이 안 되는 통화정책이 시장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유로존 어떻습니까? 재정정책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통화정책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재정정책 할 만한 여력이 없죠. 통화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뭡니까? 재정정책을 정부에서 하겠다? 그럼 통화정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시장이 약간 불안한 현상이 있지만 통화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계속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GM도 떠나간다는 얘기하죠. 물론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지만 시장이 만약에 견조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것 또한 수면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은행 뭐 금리 인하해라. 이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마음을 달려먹어야 한다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쩌면 한국은행이 시장에 순응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기관들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빠져서 물량을 밖에서 매수한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하고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조만간 기관들은 시장의 방향이 바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관이 지난번에 2010포인트 때 30포인트 돌파할 때 물량을 팔아서 주가를 끌어냈지만 이제는 거꾸로 2007에서 2010 사이에서 매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1940까지 내려왔을 때도 기관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기관화 장세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죠. 좋은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괜찮다면 시장에 또 상승 모멘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죠. 미국은 뭐 여전히 잘 견뎌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저께 음봉이 나왔지만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또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하나 보죠. 우리나라는 어저께 주가 빠져서 200일선까지 거의 왔다 가는 상황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시장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번 주 하루죠.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